토트넘 허스퍼가 카라바흐와 유로파리그 개막전 3대0이라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지금 그 보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BBC 스포츠의 이 토트넘 담당 기자인 미자르 킨셀라 기자가 경기 현장에서 이런 제목을 남겼어요. 10명으로 뛴 토트넘이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굉장히 상처 입은 채 좀 떠나게 됐다. 네. 왜냐?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한 부분은 이 경기를 함께 보신 분들은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경기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35분간 지연 시작이 됐어요. 정말 많은 비가 갑자기 이제 런던에 또 경기장 인근 지역에 내리면서 또 교통에 문제도 생겼고 토트넘 선수들은 먼저 문제없이 도착한 것 같은데 네. 카라바흐 선수들이 좀 경기장에 늦게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선수들의 리듬 그리고 경기가 끝날 시간도 늦어지고 여러모로 이제 피로가 가중됐는데 저희가 이 카라바흐와의 경기의 로테이션이라든지 체력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0시 30분 거의 일요일 밤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제 프리미어리그 빅매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유로파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르긴 했지만 하루 먼저 치렀다. 즉 리자르 킨셀라 기자도 에릭 텐하의 팀이 이미 하루의 휴식 시간을 더 가진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토트넘이 하루 늦게 경기를 했고 또 경기가 늦게 시작하니까 당연히 경기 정일까지 회복 시간이 더 짧아지게 됐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것 같다. 네. 입었다고 명시하지 않지만 사실 부상을 입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도미닉 솔랑케가 3대0으로 이제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이제 거의 결정적인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네.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다. 어디 부상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사실 기자도 경기가 막 끝난 시점에 이 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도 아니고 알 수는 없을 네. 거고 사실 그 부분들은 의사도 딱 보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도 찍어봐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것을 상대 골키퍼 코찰스키가 막고 흘러나온 걸 솔랑키가 밀어넣었다는 얘기는 그 슈팅이 그래도 강력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평소 좋은 몸 상태의 슈팅같이 보이진 않았잖아요. 궤적이 이제 오른쪽 구석으로 아주 날카롭게 갔던 게 아니라 가운데로 살짝 쏠렸고 근데 이제 파워는 또 실려 있으니까 골키퍼가 좀 쳐냈거든요. 잡지는 못하고 그 과정에서 솔랑케가 밀어넣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뛰는 양도 이제 평상시보다 많았잖아요. 10명이 싸우다 보니까 11명을 상대했던 이 토트넘의 주축 선수들이 굉장한 피로도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 3대0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되어 나가서 쉴 수 있었지만 본래 퇴장 선수도 없고 좀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갔다면 더 일찍 빼주고 더 일찍 쉬게 해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저희가 토트넘 경기를 계속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슈팅 장면만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좋은 근육 상태가 아닌 채로 때렸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세기가 좀 약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아마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안간힘을 쓰면서 그 슈팅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때렸기 때문에 네. 더 악화됐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근육 부상이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골이 나오고 나서 축하를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라운드에 치료를 받다가 받으면서 주장 한 장을 빼고 교체가 됐다는 것은 실제 공식 표기상으로도 부상 교체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경기 후에 이제 포스테코노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다. 조금 타이어드, 조금 피곤하다. 그러니까 근육에 좀 피로가 쌓였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좀 부상이라기보다는 좀 여기 좀 뭉쳤다거나 혹은 뻑뻑하거나 네. 근육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물론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얘기가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이 네. 느끼기에는,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아직 메디컬 스태프와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당연히 경기가 막 끝났는데 찍어보고 뭐 좀 검사를 해봐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되니까 지금 당장 뭐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심각성은 알 수 있지만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뭐 아주 심각한 장기 부상은 당연히 아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좀 경계하는 것은 이미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부터 저희가 뭐 이 장면? 브렌트포드 이건 경기 유로파리그, 네. 이건 유로파리그 경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부터 안 좋았던 것인데 이 장면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때 조금 지쳐 보이는 좀 땅을 짚고 있죠. 네. 이 다리에 힘이 좀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결국에는 주저앉아서 처치를 받는 상황이 됐었고 비수마랑 사르가 와서 좀 걱정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기 중에 현장에서 예. 어떤 팬분이 찍어서 올린 직캠인데 왼쪽 햄스트링 쪽을 잡고 있네요. 이게 왼쪽 허벅지 뒷근육 딱 그냥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이네요.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 흔히 그렇죠. 올 수 있는 햄스트링 부상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피곤하고 체력을 많이 쏟아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파열되면 정말 긴 기간 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살짝 그 파열 정도가 물론 있으니까 그 정도에 네.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뭐 이런 부상을 빨리 회복하는 편이긴 하지만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 그 회복 속도는 당연히 그렇죠. 느려지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런 그 허벅지를 매만지는 부분이 비단 이 경기만이 아니라 앞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있었다라는 지금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마도 이 코벤트리와의 경기 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선수들이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아직 한국은 뭐 약간 더운 날씨지만 영국의 또 밤은 굉장히 쌀쌀한 날씨가 되어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코벤트리와의 경기에 교체로 나왔잖아요. 즉 추운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교체 투입이 됐고 팀이 또 지고 있었고 뭐 들어가서 바로 골이 나온 거지만 뭐 그런 상태에서 생각보다 좀 긴장된 채 좀 좋지 않은 기분으로 열심히 뛰었고 결국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 그 경기가 저희가 봤을 땐 조금 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그 경기 이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뭐 대표팀도 다녀갔지만 또 대표팀에서도 뭐 환상적인 뭐 네. 중거리슛을 막 힘있게 꽂아 넣었었잖아요. 즉 손흥민 선수가 그 코벤트리와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몸 상태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보고 많은 팬분들이나 현지 언론도 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 2개의 어시스트를 물론 기록했음에도 좀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 토크 스포츠의 제이미 오하라라는 토트넘 선수 출신인 그 해설가는 손흥민은 끝났다. 네.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하락세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 분명히 근육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치고 들어가서 슈팅해야 될 때 좀 더 강한 슈팅을 때릴 수 있을 때 스파크를 좀 불꽃을 보여줄 그런 순간에 못 나간 거예요. 이 근육에 무리가 있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네. 이게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경기도 이어진 게 바로 이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오늘 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모습인데 그 굉장히 지쳐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체력이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컨디션 좋을 때는 우리가 알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브랜포드전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보면은 조금 달랐다.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솔랑키 선수에게 뭐 아주 좋은 패스를 찔러준 장면도 있었지만 조금 더 세게 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도 있었고 아니면 네.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슈팅하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딱 생각할 정도라면 손흥민 선수는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참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 강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인데 최근에 조금 좋지 않았던 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오늘 결국은 좀 탈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결국에는 또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슈팅 코스가 딱 열렸잖아요. 네. 그 쿠르세스키가 원터치로 빠르게 내주면서 그 전에는 슈팅 때리려고 하면 막 겹겹이 맞고 몸을 막았는데 딱 골대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때려봐야겠다. 때렸는데 내 생각만큼 이 근육 상태가 안 따라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가운데로 쏠리기도 했고 본인의 그 전매 특허 슈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솔랑키가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는 제 몫을 다 했고 또 유로파리그의 공식 기록상으로는 골키퍼가 막아낸 공을 밀어 넣어도 어시스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공식 기록상 개막전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어요. 네. 그러나 그 슈팅 과정에서 아마 원래 안 좋았거나 혹은 조금 살짝 뭐 탈이 났거나 찢어졌거나 하여튼 근육에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그렇죠. 더 덧났을 것이다. 그래서 주저앉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그 10명이 싸운 드라구신이 7분 만에 퇴장당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나눠 쓴 체력의 어떤 부하가 그 슈팅에서 나온 거네요. 네,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그 한 경기를 떠나서 그 코벤트리전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토트넘이 그 주중 경기들을 특히 코벤트리전 정도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푹 쉬고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경기를 안 뛰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왜냐? 브렌트포드전 때 이미 몸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도 사실은 이제 선발 출전을 한 것은 선발 출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몸 상태에 문제가 또 없다라는 전 결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말에 맨유전도 있고 그런데 또 괜찮다. 뭐 봤을 때도 큰 문제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뛰어보니 또 악화가 된 거고 또 말씀드린 대로 평일 저녁 경기인데 비도 많이 왔잖아요. 네. 또 그라운드 상태도 분명히 물론 아주 잘 만들어놨으니까 배설시설을 저희가 봤을 때도 좋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안 왔을 때보다는 그리고 이 비가 그냥 정도 비가 아니었잖아요. 억수가 쏟아졌죠. 그리고 네. 잔디 상태를 떠나서도 비가 오면 또 사람이 저희도 몸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잔디 컨디션이 워낙 예. 좋아서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전반전에 저는 좀 약간 눈여겨봤거든요. 이게 물이 철퍽철퍽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뛸 때 더 네. 무리가 많이 가고 더 힘들단 네.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퇴장 당하고 나서는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2인분을 했어야 됐어요. 솔랑키도 물론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많이 뛰었고 많은 선수들이 뛰었고 손흥민 선수도 뭐 왼쪽 측면 공격수에서 중앙 그리고 밑에까지 커버하면서 많은 거리를 뛰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슈팅을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역대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력을 보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 시절이죠. 2010년. 이때는 그냥 정말 부딪혀가지고 상대 선수랑 발이 네. 부러졌던 거. 뭐 그거는 이제 뭐 사고니까. 그리고 뭐 피버 이건 열난 거. 이거는 뭐 부상으로 보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아픈 거잖아요. 예,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아픈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를 하면서 또 뛰는 것을 인해 생긴 부상들은 이제 1 2 시즌에 뭐 발목. 발목에 이 왼쪽이 좀 찢어진 거 그리고 뭐 발부상 요것도 뭐 그냥 타박상이라고 봐야 네. 되고 뭐 이런 부상들 근육 부상이 한 2018, 19 시즌부터 있었어요. 장단지 부상이죠. 팔 부러진 거는 뭐 팔 문제니까. 근데 네. 이 2018, 19 시즌에 처음 사실상 근육 부상이 장단지에 생긴 맞네요. 이후에 2021 시즌, 2021 시즌에 2번 있었고 사실 이 햄스트링 부상 이런 것들 이게 조금 선수들한테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상. 한 번 생기면 또 자주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 시즌에 2번이나 있었는데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지를 또 2021, 2022 시즌에도 또 이게 스트레인, 분명히 장단지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로 인해 2주를 쉬었어요.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 때 3주, 1주 하니까 총 사실 한 달을 또 쉬었던 기간이 있죠. 그리고 또 2021, 2022 시즌에도 햄스트링 부상이 와서 이때 거의 한 달을 쉬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안아골절 이거는 뭐 그냥 부딪힌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알게 됐더니 그로인 설저리 이제 사타구니 부상을 탈장을 시즌에 사실 달고 뛰다가 수술을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5월로 표기되어 있지만 더 이른 시간에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 거의 다리 몇 시즌 근육, 다리 부상이 근육에 생겼네요. 계속해서 부상들이 있었고 그 부상들이 짧게는 사실 2주라고 봐야 돼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3, 4주가량 연결됐다. 사실상 한 달 가까이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못하거나 못 나오는 상황들이 늘 발생해 왔다라는 거니까 뭐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또 그 근육을 많이 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만 32세잖아요. 뭐 한국 나이가 없어졌죠. 이제 만 32세고 네네네. 뭐 우리의 예전 통용되던 나이로 하면 33살 뭐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정도 퍼포먼스, 이 정도 운동 능력을 보이는 것만도 대단해요. 지금도 빠르고 그렇죠. 뭐 힘차고 누구 못지 않은데 이런 부상이 생기는 건 또한 뭐 당연하다. 문제는 앞으로의 일정이에요. 일단 당장 지금 앞에 남아있는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한다면 맨유전이거든요. 네. 뭐 사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이죠. 함께 빅6지만 그 빅6 중에 전력상으로 5, 6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서도 아슬아슬한 팀들 함께 지금 유로파리그에 나가 있고 물론 맨유는 유로파리그에 못 나갈 성적이었는데 FA컵 우승을 하면서 나갔죠. 어찌됐거나 저는 토트넘 맨유가 엇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성상 이상하게도 토트넘이 맨유를 만나면 좀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해왔단 거예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원정 경기고. 근데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채로 치렀을 때 과연 토트넘은 어떨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또 몸 상태는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계속 주중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페렌츠 바로시와의 헝가리 원정 경기가 맨유전 이후 또 바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 즉 3연속 원정 경기라는 거예요. 물론 브라이튼은 멀지 않습니다. 영국의 런던 인근에 있지만 또 브라이튼은 어떤 팀입니까? 빡빡하고 네. 압박도 많고 힘든 팀이에요. 항상 토트넘이 힘든 경기라는 팀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바로 A매치 10월 7일에 대표팀이 소집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마 뭐 한국에 오지 않고 바로 이제 요르단 원정으로 이동을 하겠죠. 오히려 뭐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한국보다 요르단이 영국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한국 시간 기준이니까 영국 시간으로는 10월 6일 일요일에 경기를 치르고 뭐 이동을 할 텐데 또 격전을 치른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뭐 부상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치렀다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또 요르단의 낯선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하고 바로 또 현지 시간 목요일에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또 피로가 가중될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한국에 와서 이라크와의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가서 또 하나 중요한 거 10월 15일에 이라크와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토트넘의 A매치 출기 이후 첫 경기가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이 시간은 영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이에요. 네. 가장 이른 시간. 즉, 손흥민 선수가 목요일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시간 화요일에 경기를 치르고 수요일에 출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차 문제 때문에 목요일에 영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금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 점심시간에 바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이거, 이번 부상이 이제 경미한 부상으로 뭐 주말에 뛰어도 괜찮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좀 괜찮을 텐데 만약에 이제 부상이 좀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또 큰 걱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즉 그 부상이 심각해진다면 대표팀 차출 문제까지도 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정도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팀에 갔을 때의 몸 상태도 어느 정도 출전 시간과 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드린 이 일정이 너무 토트넘의 상황에서도 안 좋은데 웨스트햄전서에 또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경기 주중에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있죠. 그리고 네. 여기 빠진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주중에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을 또 치러야 돼요. 여기. 그렇습니다. 맨시티는 뭐 로드리 부상으로 카라바오컵 로테이션 돌리겠다라고 완전히 얘기를 해서 뭐 후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카라바오컵에서 이제 토트넘이 우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토트넘도 로테이션을 가동하겠지만 그래도 맨시티가 카라바오컵을 대하는 자세와 토트넘이 대하는 자세는 다르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고 싶을 거란 말이죠. 또 아무리 맨시티가 후보가 나와도 후보도 뛰어난 게 맨시티니까. 즉 중요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최종 진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맨유전을 뛸 수 있다면 맨유전을 뛰고 무조건 페렌치 바로시 원정을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고 뭐 이 경기 그럼 뛰겠죠. 브라이튼전은. 근데 만약에 이 경기를 못 뛰게 된다? 그럼 또 이 경기를 그때 회복됐는데 이 경기를 또 안 뛰게 할 수 없잖아요. 이 경기에 누군가 뛰었을 테니까 맨유전에. 이 경기를 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남은 대표팀 소집전 3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는 아마 2경기만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사실 맨유와의 경기에 뛸 수 있는 몸 상태이길 바라지만 또 그걸 무리해서 뛰게 되면은 맨유와의 경기 뛰었다가 이 경기 결과를 못 잡고 뭐냐면 풀핏이 아니니까 경기력이 안 좋으면 뛰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뛰었다가 더 다쳐서 그 뒤경기도 다 못 뛴다?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제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조기 축구 나갔다가 햄스트링을 다쳤어요. 근데 이거를 치료 안 하고 의욕에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햄스트링이 무릎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무릎 연골 파열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수술까지 했거든요. 일반인인 경우에 그런데 뭐 선수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관리를 받긴 하겠습니다만 작은 부상을 좀 잘 치료해야 이제 큰 부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손흥민 선수가 좀 무리하지 않는 것도 좀 방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구단에서 알아서 또 신경을 쓸 것이고 그렇겠죠. 또 손흥민 네. 선수도 알아서 본인의 몸 상태를 체크하겠지만 하필 이제 다음 경기가 맨유전이라는 거. 그렇죠. 웬만하면 뛰고 싶을 것이고 왜냐면 뭐 이 페렌치 바로시전이었거나 뭐 브라이튼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그래도 조율을 해볼 텐데 맨유전이라는 게 이게 네.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대로 뭐 헝가리 원정을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브라이튼전과 또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안 뛰기가 어렵고 요르단 이라크는 우리 월드컵 3차 예선 상대 중에 가장 강한 두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부장이 그리고 웨스트햄전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서로 라이벌의식이 강해서 또 웨스트햄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이거 역시 또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몸 관리가 어떻게 될지, 또 부상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코번트리 시티전 이겼잖아요. 리그컵,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랜트포드, 이번에 유로파리그 또 첫 경기 승리 거두면서 3연승이에요. 메뉴전이 고비입니다. 메뉴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순위 상승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이 컵 대회에서 또 분위기도 좀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메뉴전 저거 패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분위기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맨유와의 경기에 대한 준비,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마음은 당연히 뛰고 싶을 거예요. 구단도 웬만하면 뛰게 하고 싶을 텐데 어떤 몸 상태인지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또 빠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결과, 손흥민 선수 상태 어떤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